많은 사람들이 노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히 은퇴 후에는 편히 쉬겠지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은 다 커서 독립했으니 이제는 한가로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유롭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낼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0대와 70대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이런 낭만적인 상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더 길어진 기대 수명, 갈수록 오르는 병원비, 끊임없이 드는 생활비라는 세 가지 장벽이 동시에 몰려오며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최소한 자식의 도움이나 사회 안전망이라는 울타리라도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장년층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녀 부양에 기대는 것도 이미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 역시 자기 살림이 빠듯해 부모를 책임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각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노후는 사회나 가족이 지켜주는 단계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지켜내야 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후를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충분하다, 연금만 받아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연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작은 질병 하나가 곧 가게 전체를 무너뜨리는 폭탄이 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너무 빠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노후지만 어느 순간 눈을 뜨면 이미 그 현실 속에 서 있게 됩니다. 되돌아가고 싶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그때 가서 준비를 시작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후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시험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현실을 증명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이제 좀 쉬어야지라며 안심했던 이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생활비에 쪼들리고 결국 자산을 헐어쓰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웃의 삶 속에도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해 고통받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노후의 민낯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준비하지 않아 곧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후는 준비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평온한 시간이지만 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겁고 잔혹한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노후를 두려움이 아닌 안정된 시기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키우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이제는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끼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피할 수 없었고 어느 날부터 찾아온 질병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아내 역시 오랜 무릎 통증으로 도저히 일상생활을 버티지 못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몰아친 치료비와 재활 비용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일구어온 집 한 채의 가치와 맞먹는 거액이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쌓아둔 저축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 큰 시련은 가족관계에서 다가왔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린 아이들은 생활비와 교육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안쓰럽지만 손 내밀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한 보금자리를 정리하고 전셋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자부심이던 집은 이제 병원비 영수증으로 바뀌어 버렸고 남은 건 매달 찾아오는 전세 만기 걱정과 앞으로 또 닥칠 병원비에 대한 불안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젊을 때는 집 한 채, 연금 조금 있으면 노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병원 문턱을 넘는 횟수는 늘어나며 생활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부모처럼 자녀에게 기댈 수도 없습니다. 효라는 가치가 사라졌다기보다
자녀 세대 역시 생존이 벅차기 때문에 부모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병원비이며 이로 인해 언제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벌어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을 최소한의 대비책,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 역시 소중합니다. 자녀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웃이나 지인과의 연결망이 있었다면 두려움과 고립감이 조금은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팔고 전세살이에 들어간 김씨 부부의 선택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회적 구조와 현실을 가볍게 여긴 세대적 착각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이자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작은 습관을 바꾸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대비할 최소한의 구조를 만들어둔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지켜주는 힘은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미리 세워둔 건강 경제관계의 새 기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느끼게 되는 불안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돈이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 그리고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다는 경험이 겹치면서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세 가지 기둥을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바로 건강, 경제 그리고 관계입니다. 먼저 건강은 노년기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성공했든 재산을 얼마나 모았든 몸이 무너지면 그것들은 의미를 잃고 맙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런 단순한 반복이 쌓여 나이가 들어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젊을 때는 병원에 갈 일이 없어 건강을 과신하기 쉽지만 오히려 꾸준한 관리와 점검이야말로 미래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둘째로 경제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흔히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자 자산일 수 있지만 실제 생활비로 전환하려면 팔거나 빌려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작은 임대 수입, 안정적인 연금,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일거리 같은 것들이 모여야 생활을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노후의 재정은 많이 모아두는 것보다 끊이지 않고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함께할 사람이 없는 삶은 금세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는 점점 줄어들고 자녀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 부모에게 시간을 내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취미 모임에서 이어지는 대화 혹은 온라인에서의 가벼운 소통까지도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관계는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관심을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있을 때 관계는 단단해지고 위기 상황에서 힘이 되어 줍니다. 이렇게 건강, 경제, 관계는 서로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돈이 새어나가고 경제적 불안은 관계를 위축시키며 외로움은 곧바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나머지 두 가지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균형 있게 챙겨 나간다면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과 평안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출발하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자신이 노후를 잘 준비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나는 괜찮다고 자신하던 이들이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건강에 대한 과신입니다. 젊을 때는 큰 병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기검진을 미루고 생활 습관도 대충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평생 큰 탈 없이 살아온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뜻밖의 질환이 찾아오면 준비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 됩니다. 문제는 치료비입니다. 병원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한순간의 수술과 몇 달의 재활로 수십 년 모아온 돈이 빠져나가고 결국 노후 생활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산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을 전 재산처럼 여기며 은퇴를 맞습니다. 집값은 오르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집이 현금 흐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생활비인데 집은 팔아야만 돈이 되고 팔아버리면 거주 안정성이 깨집니다.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살던 집을 내놓고 낯선 환경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잃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관계에서도 문제는 나타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인간관계가 퇴직과 동시에 끊어집니다. 대부분 가족만 곁에 남을 거라 믿지만 자녀 세대는 이미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쁘고 배우자 관계마저 갈등이 생기면 외로움은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주변에 기대할 리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남겨지면 그 공허감은 단순히 심리적 불편을 넘어서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외로움이 흡연이나 음주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와 경제적 토대까지 흔들고 경제적 안전망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큰 재산을 가졌더라도 생활은 불안정해지며 관계를 등한시하면 고독이라는 벽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건강 경제 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허술하면 나머지 두 가지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구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괜찮다는 막연한 낙관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다지고 자산은 흐름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며 관계는 의도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노후는 저절로 안정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준비한 만큼, 점검한 만큼만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간과한 이들은 대부분 똑같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나이가 들어 노후를 맞이하는 과정은 단순히 몸이 늙고 힘이 빠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인생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며 과거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양의 사상 속에서는 노년기를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성찰의 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공자는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야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 보내곤 합니다. 이는 단지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죽음이라는 끝을 항상 의식해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은 무상의 진리를 일깨웁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건강과 재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마음의 힘, 즉 평정심과 지혜,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대 연구 결과도 이 고전적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진행한 연구는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곁에 믿고 기댈 사람이 있을 때 노후의 불안과 두려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은 흡연보다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결국 진짜 자산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조건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움의 태도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이때일수록 자존심을 내려놓고 열린 자세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베풀고 나누는 습관은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듭니다. 금전적인 것보다 작은 배려, 따뜻한 말, 작은 도움의 손길이 노후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렇듯 철학자와 종교, 그리고 현대 심리학 연구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건강이나 경제적 기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관계 속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노후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를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진짜 의미를 새롭게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을 위한 대비는 특별한 사건이나 큰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거창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단기간에 몸을 혹사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천천히 걷고 햇볕을 쬐며 호흡을 고르는 일상적인 움직임이 더 오래도록 몸을 지켜줍니다. 또한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태도가 병을 미리 발견하고 큰 위기를 막는 기초가 됩니다. 경제적 준비 역시 단순히 자산을 많이 모아두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노후의 불안은 자산의 크기보다는 생활비가 끊임없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작은 월세 수입,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나이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재능 기반의 소득 활동이 그러한 안정감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목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구조는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생활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관계의 준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직장, 학교, 사회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망이 빠르게 좁아집니다. 따라서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정기적으로 나가며 자녀나 친구에게 간단한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끈은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받기보다 주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결국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 모든 준비에는 공통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내일 챙긴다고 나아지지 않고 경제적 구조는 하루아침에 안정되지 않으며 관계는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작은 걸음이 모여 큰 길이 되듯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노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의 준비는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는다는 의미를 넘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 유지만을 노후의 핵심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초는 마음의 힘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검진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해도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행복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일과 가족, 미래의 희망이 삶을 채우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잃어가는 것들이 눈에 더 크게 들어옵니다. 친구나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사회는 점점 우리를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과 외로움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병으로 인해 움직임이 줄었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순간 그 사람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병은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노년에 접어들수록 타인의 말과 행동이 의외로 크게 마음에 남습니다. 자녀의 무심한 한마디, 이웃의 작은 피교, 사회의 시선 하나가 오래도록 상처가 되곤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의 중심을 다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세계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을 다듬는 데 집중할 때 삶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훈련 중 하나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크고 특별한 사건보다 사소한 일상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무사히 눈을 떴다는 사실,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주었다는 순간, 작은 통증이 사라진 하루 같은 것들이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이를 기록하고 되새기다 보면 불안은 줄어들고 현재의 삶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노후의 근본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재산이나 건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계속 키워갈 수 있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기 쉽지만 오히려 유연함과 여유를 배우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노년기를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로 만들지 아니면 성찰과 평온의 시기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감사, 흔들리지 않는 내면, 그리고 새로운 해석의 힘이야말로 노후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후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게 흘러갑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세 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노후는 평안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과시할 만큼의 부가 아니라 최소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또 건강은 모든 준비의 토대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평생 모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관계는 노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곁에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움은 줄고 삶의 의미는 커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보다 더 근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내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다가 정작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미래는 오늘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느냐가 곧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웃고 작은 감사 하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들이 모여 평생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마음을 흔드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불러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이웃을 보며 초라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경제적 준비와 건강관리,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따뜻한 안식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